반갑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의원님. 잘 계세요? 오늘 연설을 하시는 거 보고 참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요즘 우리 뭐 분위기상 유세를 공식적으로 하기 어려운데 지금까지 안타가 유세도 안 하니까 도대체 선거운동을 하냐 안 하냐고 자꾸 지적들을 하셔서 오늘 장날을 맞이해서 한 번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짧게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제 여기 영광에 한농연 연합회장을 맡으면서 이렇게 항상 우리 이계호 의원님을 이제 어떻게 보면 항상 돕고 농정의 파트너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계호 후보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림축산부 장관님을 역임하시면서 장관직을 수행하시면서 가장 중심적으로 중점을 두었던 사항이 있다면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현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쌀값 네. 쌀값 관리를 잘해서 어떻게든지 쌀값을 정말 우리 농민들이 흡족하게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현재 농촌의 여건을 고려할 때 그래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일정한 수준은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정말 거의 몸부림치면서 투쟁을 하다시피 해서 네, 맞습니다. 2018년에 이제 19만 3천 원, 수학기 수학기 쌀값이 한 19만 1천 원, 2천 원 그런 정도로 19만 원 중반대로 그렇게 끌어올렸고요. 그랬더니 역시 뭐 농촌 경제가 극으로 상당히 나아졌다고 저도 자신을 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보람도 있었고 또 저는 역점을 두었던 현안이고 또 한 가지 정책에서는 청년농 그게 이제 우리 농촌이 뭐 지나칠 정도로 고령화되고 있어서 뭐 고령화되는 추세에 맞춰 가지고 뭐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정도 정책적 배려를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농촌이 지속 가능해지려면 청년들이 농촌에 와야죠. 그렇죠. 청년 농업인 뭐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을 하고 또 노력도 정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2, 3년쯤 지나면 이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고 저는 한 10년 이내에 그래도 우리 농촌에 희망을 갖고 또 희망을 키워나가는 청년들이 꽤 일을 할 것이다. 예.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그 청년 농업인들의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선거 끝나고 당선이 되시고 나면 청년 농업인들만 한번 이렇게 접근을 해서 그분들의 이제 이렇게 내려왔지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청년 농업인들에 정착하는데도 애로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이렇게 정책적인 그러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이 이제 매월 이제 생활 정착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영농 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3억 원까지 융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잠부제리로. 뭐 그러한 것들은 뭐 비교적 그런 점은 청년농들이 좀 만족하는 것 같아요. 지원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농촌에서 청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선 생활 기반, 교육 기반, 복지 여건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좀 맞습니다. 기대하는 만큼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청년 농업인들이 하소연을 많이 해옵니다. 그래서 보금자리 주택이라 그래서 저 애국구 사례를 보니까 청년농들끼리 일정한 정도의 취락을 구성하고 그래서 청년농들이 그 안에서 함께 거주를 하고 그러면 이제 청년농들의 공통된 복지 수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집도 필요할 것이고 필요하면 커피숍 뭐 이런 것도 같이 좀 뭐 태어나는 거 이렇게 하는데 필요할 것이고 뭐 문화 공간도 필요하고 뭐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쉽게 구축을 해서 이제 수요 충족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4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전남 지역도 강진인가 어디가 선정이 됐고 우리 영광도 그렇고 장성 같은 것도 뭐 한번 해볼 만한 좋은 지역이긴 하죠. 그래서 청년 보금자리 주택을 이제 제가 장관으로서 구상을 할 때는 적어도 한 10여 년쯤 지나면 각 군별로 한 군데씩은 싹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거기에 뭐 30% 내지 한 55 정도 출합구조를 형성을 한다면 뭐 그런 정도는 청년 농업인들이 거기서 이제 함께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절실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활 수요, 복지 수요를 좀 충당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 그런 점인 것 같아요. 아주 해박하게 우리 의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다 생각하고 계시는 면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제 21대 총선을 맞이해서 4.15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공약하신 내용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뭐 농어촌 공약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뭐 저도 당연히 민주당 소속 공천을 받은 후보로서 함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농업 재지원, 이 이제 그동안의 농업 부분은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기존의 지원금보다 뭐 많으면 3배까지 대폭적으로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수산 부분은 아직도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농업 부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지금 미흡한 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농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농업재 지원이 이루어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아울러 보험과 관련해서 지금 자부담 비율이 20%이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자부담 보험료 자부담을 뭐 지자체가 한 10%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지만 않은 것도 있고 또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10% 정도는 뭐 그게 얼마나 많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농업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한 과분한 과도한 부담이죠 그것도.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걸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농어촌 지역에 지금 보면 특히 어느 정도 도시화가 진전이 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지역구에도 그런 지역에 도시가스를 좀 도입을 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좀 확대를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난방비를 비롯한 이제 에너지 비용을 좀 대폭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공약으로 좀 제시를 하자. 저는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 덧붙여서 우리 그 코로나로 인해서 좀 우리 모든 국민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우리 지역구인 영광, 담성, 장성, 담양, 한평에서 이렇게 좀 우리 정책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정책 이번에 경제적인 지원. 맞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그 코로나19 종합대책을 정부에서 내놨잖아요. 근데 그 대책들을 쭉 보니까 저도 내용이 전부 다 중소상공인 중심으로 그렇게 편중돼 있습니다. 편중이 돼 있어서 농업인에 대해서는 별도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뭐 국회가 지금 활동 안 되는 기간이어서 아직은 의견 전달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선거가 마치고 이제 선거 마치고 어쨌든 20대 국회는 계속 되니까 그 기간이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올라가서 농업 부분에 대한 정부 어떤 특별한 지원 대책 촉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인력 충당이 안 됩니다. 외국인들을 지금 계절 근로자를 못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영농 준비가 지금 완전히 마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가버리면 올 지금 여름부터 가을까지 전 국민들 채소류 공급이 아주 힘들죠. 이렇게 돼 있어서 시설하우스 같은 데 거의 지금 마비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이게 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뭐 국내에서든 외국인들 갖다가 막 데리고 올 수도 없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농업인들이 이 수익을 일정한 정도 확보를 못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무너지면 큰일. 완전 무너져 버리고 내년부터 다시 뭐 영농을 못하는 신농 단계로 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그 단기 필요 자금을 지원을 해서 그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돼야죠. 근데 농심보를 좀 확대를 한달지 또 그분들이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만은 뭐 농심보 좀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농심보 해서 좀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게 이제 버틸 수 있는 이 힘이 기반을 되죠. 줘야죠. 기반을 네. 앞으로 하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회의원이 또 되실 건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농촌을 위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각오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우리 농업이 이기기도 하지만 또 좋은 기회거든요. 예. 우선 당장에 이제 스마트팜 이걸 지금까지 스마트팜에 대해서 일부 반대가 있었어요. 그건 대형 스마트팜이 이제 농산물 공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왜곡시킬 수가 예, 있다 예. 이런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좀 그걸 농가의 수준과 여건에 맞는 규모로 예. 중소규모로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서 농가 단위에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농가 단위에 그래서 저 스마트팜이 이 말하자면 큰 자본을 가지지 않고도 확대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급이 확대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스마트팜 공급 대책을 좀 바꿔나가는 정책, 그건 이제 중앙부처에 좀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개도국지를 포기를 했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보조금 감축이 지금은 뭐 당장에 협상이 안 돼 있어서 그대로 갑니다만은 그러나 5년 내지 10년이 지나면 틀림없이 보조금 문제가 제재가 들어오죠. 제재가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대비해서 이번에 이제 직불금을 공익형으로 개편하는 것도 예. 그런 대책의 일환이 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보조금 체계를 그 개도국 지위와 관련한 예봉을 피해갈 수 있도록 예. 개편하고 조정하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미리 준비를 됩니다.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과 함께 이 우리 농산물 전체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살릴 것과 말하자면 조정할 것 이걸 좀 빨리 우리가 정확히 인식을 하고 품목을 해서 살릴 수 있는 우량 품목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인 좀 관리도 하고 좀 피워나가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쌀과 소고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영원히 깃들어 있는 품목들이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가 됐든지 포기할 수 없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쌀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 문제는 적어도 뭐 농업 정책의 입장을 떠나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 정책 하나로 그걸 고민하면서 경쟁력도 높이고 예. 또 국민들이 정말 선호할 수 있는 그런 품질을 갖춰 나가는 또 노력도 하고 예. 이렇게 해서 지킬 수 있는 그 방안을 찾는데 저도 힘을 보태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시간 이렇게 많은 정책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필승하셔가지고 우리 알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손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